안녕하십니까. 동호인스TV 최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원부의 임성수 상무입니다. 상무님, 오늘의 주제를 이제 배현창 감리 주요 확인 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예. 이거 근데 배현창 이거 왜 설치는 겁니까, 이게? 예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했듯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입니다. 물질의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는 상층부로 상승 후 점차적으로 하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배연창을 설치하는 이유는 화재 시 오류가 발생하는 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여 인명 안전 기준인 180cm보다는 낮지만 이렇게 안전지대가 생겨서 제실자의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창을 설치하는 목적은 인명 피해 최소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화재 시에 예. 보통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 예. 보통 다 연기에 의한 질식인가요, 이게? 그렇죠. 아, 열에 의한 사망자보다는 연기에 의한 질식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배현창 뭐 예. 이렇게 보면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실제 잘 예. 뭔지는 잘 모르고. 예. 근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홀 보면은 네. 이 재현설비가 예. 제가 예. 아파트 감리 좀 하다 아, 보니까 예. 알겠는데 예. 이 배현과 재현 예.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배연과 재연 용어가 비슷해서 같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먼저 배연 설비 같은 경우는 하대시 발생한 연기를 신속하게 밖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화면에 보이는 것은 연돌 효과로서 하대실 내의 연기가 압력 차에 의해서 우리가 상층부로 상승을 하거나 외부로 배출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공동주택의 특별 피난 계단에 같은 경우는 부속실에다가 우리가 극기가압이라 해서 압력을 높여서 하대실에 있는 연기가 피난로인 계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배기가 없지만 재연설비라고 합니다. 소방법에서 명시된 재연설비 같은 경우는 배연설비처럼 단순하게 연기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제어하는 총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가 제어한다는 제자가 아니라 컨트롤한다 그런 뜻의 제자입니다. 제거가 아니고. 예, 예. 저도 몰랐죠 예. 이게. 느낌은 그냥 컨트롤한다. 제거하는 예, 것처럼 예. 이렇게 예.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떤 건축물에 이제 배연창을 설치해야 되는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배현창은 건축법 제49조 2항에 그 배현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6층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하는 건축물로 크게 구분됩니다. 저희들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의료시설 중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 노유자 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과 같이 제실자가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경우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이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좀 법이 강화되어 예,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아무래도 강화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그 6층 이상에만 설치하는 건 아니죠? 아, 전층에. 예.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변창 면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피난층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기계식 배연 설비를 하는 경우도 제외가 되는데, 이때는 다만 소방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거실 재현 설비를 하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령에는 없지만 지하층 같은 경우 거실에 창이 없어서 그런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이 예, 없으니까 예, 그냥 예. 창을 설치를 할 수가 예, 예, 없죠. 예, 예. 일단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그 이제 배현창의 이제 설치 기준이다, 그죠? 음. 보니까 이제 우리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요 하나씩 예, 하나씩 그렇죠, 한번 그렇죠. 설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설치 위치를 보면은 방화구역마다 한 개소 이상 벤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본 화면처럼 1구역과 2구역 각각 벤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2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거실에 벤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피난 계단이나 뭐 이제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방화구역으로 이렇게 구획되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배현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본 화면처럼 계단실이라든지 파이프 샤프트실, EPS 같이 거실이 아닌 방구역된 장소 같은 경우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 두 구역이 이제 예, 방화구역인데 예, 지금 예, 노란색 예, 배현창이라고 예, 써 있는 예, 부분이 이제 예, 각각, 예, 그죠? 예, 수치되어 예, 있다, 그죠? 예,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배현창 이제 설치 기준 중에 설치 높이,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지금 설치 높이는 반자 높이가 3m 미만이냐, 반자 높이가 3m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반자 높이가 3m 미만인 경우는 ben창 상변이 기준이 되는데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0.9m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기가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연기 배출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ben창을 높은 데 설치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자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현창의 하변이 기준이 되는데 바닥으로부터 2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명안전 기준이 1m 80 이상의 높은 부분에 배현창을 설치하는 뜻입니다. 사람 키보다 좀 예, 약간 예, 그렇죠, 높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설치 높이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창호 보면 이제 예, 창틀 바가 예,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이거는 제외겠죠. 예. 우리가 그 건축에서 표기될 때는 창틀의 중심선에서 표기가 되는데 우리가 면적을 계산할 때는 창틀 내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반자 높이가 3m인 현장에서 가끔씩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ben창 하변의 높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ben창 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ben창 창호가 옆으로 길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시공 초기에 발견을 못하게 되면 건물 인면을 변경해야 되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최초 이제 설계 예, 당시에 이 배현창 그 유효 면적이 부족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이제 이게 저기 이제 3m 반자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예, 좀 어떤 그 인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죠, 예.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설계사하고 협의를 해서 반자 높이가 만약에 3m에서 조금 높은 경우에는 3m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반자 높이가 어떤 뭐 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예, 아니라면, 예, 예. 그죠? 뭐 참 약간 예. 낮추는 거는 가능하겠다, 그죠? 예, 제가 감리했던 현장에서 실제로 반자 높이가 3m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950mm로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 있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사항은 한번 이제 초기에 예, 한번 그렇죠. 꼭 항상, 검토를 예,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이제 그 벤차의 유효 면적인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바닥 면적의 100분의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1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우리가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이 안 되는 0.9제곱미터일 때도 최소한 1제곱미터 예. 이상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실 면적이 20분의 1 이상으로 한기층이 설치된 거실은 바닥 면적 계산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방어구역된 거실이 아닌 경우도 제외를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창호 타입별 유효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석이 창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좀 수월한 게 창호의 가로와 세로의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덜창 같은 경우는 가로는 창호 길이에서 창이 실제로 들려진 높이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들창 같은 경우는 개폐 방향이 실내 측이냐 실외 측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내 측 같은 경우는 똑같이 높이만 인정이 되지만 실외 측으로 개방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연기가 빠져나가기 쉽다 보니까 저 원호 길이만큼 조금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창의 유효 면적, 개폐된 면적만이 인정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미석이 참 저 부분은 약간 좀 오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 내부 이제 창 반틈만 열리니까 반틈만 잡은 겁니다. 그거 이거 예, 창 이거는 네. 창틀하고 예. 창 그 뭐냐 안에 예. 창자 예, 그거가 예, 들어가서 다 열리니까 예, 조 높이를 딱 쳐주는 거고 그죠? 아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에 드창이나 미드창 같은 경우는 네. 이 뭐 바깥으로 열리거나 뭐 네. 안쪽으로 열린다든가 예, 또 예, 위쪽으로 예, 아래쪽으로 예, 다 좀 다르네요. 보니까. 그렇게.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게 유효 면적이라는 개념을 인식을 못하고 창호의 전체를 변창 면적에 산입하는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제일 쉽죠. 예, 제일 그, 처음 면적이 예, 딱 예. 나오니까. 그냥 창호 면적을 전체를 유효 면적으로 그렇게 계산했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드물고 아주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아시니까. 예. 그렇죠. 다음 넘어가 보시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작동 구조 이런 부분이 다르죠. 예. 그 벤창은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 수도 있고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실제로 적용했던 병원 같은 경우는 제실제 추락 방지라든지 자살 방지를 위해서 수동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한 10cm 정도만 개방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 풍압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는데 이게 풍압에 의해서 벤창이 개폐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타라든지 구동기구의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도 예, 그렇죠. 상당히 아주 높은 중요하겠어요. 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풍압이 세겠죠. 음. 그리고 또 우리가 배연구는 예비 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전 시에도 변창이 정상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전원이 축전지를 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배연창의 이제 설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시험단에서 이 자재 선정 시에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하면 좀 문제가 좀 없는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변창을 선정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변창 유효 면적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변창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창 타입별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효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표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층별 바닥 면적과 층별 제외 면적을 확인해서 그래서 벤창의 법정 면적인 몇 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되는 벤창의 타입별 유효 면적에다가 벤창 수량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층별 벤창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창의 필요 면적과 설치된 벤창 면적을 비교를 해서 설치되는 벤창의 면적이 필요 면적보다 당연히 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간혹하다가 이게 적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검토해 보시면 이게 그 배연창 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이게 왜냐면 설계사에서 사실은 이렇게 벤창의 면적에 대한 계산서가 있는 그 도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저 현장에서 보면 이런 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벤창만 열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안 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시험단에서 그렇죠. 좀 확실히 좀 챙기고 넘어가자. 그렇죠. 말씀드리죠.
자, 지금까지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법적 사항이 배현창에 대해서 법적 사항이나 뭐 설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실무에 들어가 보면 또 헷갈리고 궁금한 예. 사항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예. 어떤 좀 주요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한번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